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세후 월 900만 원 맞벌인데 결혼 3년 됐고 애도 없어요. 근데 종잣돈이 1억이 안 돼요.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댓글에 달린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연봉 합산 1억 넘는데 시드가 없다니 우리 집 얘기네요. 맞벌이 하면 더 잘 모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댓글이 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같이 짚어볼게요. 맞벌이인데 돈이 안 모이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거든요. 먼저 통계부터 볼게요. 맞벌이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30대 가구주 기준으로 맞벌이 비중이 61.5%예요. 그러니까 30대 부부 10쌍 중 6쌍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대도 59.2%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이 9,338만 원이에요. 외벌이는 5,526만 원이고요. 단순 계산으로 소득이 1.7바에 많은 거예요. 그럼 저축도 1.7바에 많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핵심 질문이에요. 자, 소득이 1.7배인데 저축은 왜 그만큼 안 늘까요? 일단 소비 데이터를 볼게요. 오큐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95만 8천 원이에요. 비맞벌이 가구는 232만 2천 원이고요. 소비 차이가 1.27배예요. 이론상으로는 소득이 1.7바에 늘었는데 소비는 1.27배만 늘었으니 저축 여력이 생겨야 해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왜 안 되냐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지출 항목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고정비도 그에 맞춰 놓게 설계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출 한도가 커지면 더 큰 주담대를 끌어오고 부부 각각 보험을 들고 외식이 늘어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맞벌이의 역설이란 건 더 버니까 더 써도 된다는 심리와 구조가 맞물려서 결국 저축 여력이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맞벌이 가구에서 지출이 커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식비 외식비예요. 부부가 각각 직장을 다니면 하루 점심값이 2인분이 되고 퇴근 후 요리할 체력이 없어서 배달과 외식이 늘어요. 월 20에서 40만 원 추가 지출이 발생해요. 두 번째, 교통비예요. 직장이 다른 경우 출퇴근 동선이 2개가 되고 자차 2대를 유지하거나 대중교통비가 2인분이 나와요. 월 20에서 30만 원 차이가 나요. 세 번째, 가사 아웃소싱이에요. 둘 다 바쁘니까 청소 서비스나 가사 도우미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월 25에서 40만 원 정도예요. 네 번째, 육아비예요.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집 추가 비용이나 육아 도우미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외벌이 대비 월 20일에서 29만 원을 더 쓰는 것으로 나와요. 다섯 번째, 보험료와 각자 씀씀이에요. 부부 각각 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중복 가입이 생기고 나도 버니까 라는 심리로 각자 소비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5가지가 다 겹치면 이론적으로 존재해야 할 저축 여력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씨가 KBS 방송에서 진단한 사례인데요. 월 소득 550만 원 맞벌이 부부예요. 얼핏 보면 충분해 보이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출 내역을 까보면은 보험료만 72만 원이에요. 소득의 15%가 보험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보험료 비중이 소득의 3에서 5%거든요. 그 3배가 넘는 수준인 거예요. 여기에 종교비 70만 원, 주거비 104만 원까지 더하면 고정비 합산만 300만 원, 소득의 54%예요. 결국 실질적으로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 수준이었어요. 이 사례가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장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우리 집이랑 비슷하다는 공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는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원칙부터 시작할게요. 맞벌이 재테크의 황금 원칙이 있어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 월급으로 생활비를 전담하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 월급은 전액 저축하거나 투자에 태우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지출이 한 명 월급의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거든요. 2개 월급을 합쳐서 생활하면 지출 기준선이 높아지는데 처음부터 한 명 월급으로만 생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 계획이 있다면 이 원칙이 더 중요해요. 자녀가 생기면은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거나 경력을 잠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 한 명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은 충격이 훨씬 덜해요. 신혼 초 또는 자녀가 없는 지금이 이 패턴을 잡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통장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통장 분할법을 2인 가구에 맞게 적용하는 버전이에요. 구체적인 구조를 볼게요. 공동생활비 통장, 여기에 부부 합산 소득의 40% 정도를 배분해요. 자, 이 통장에서 식비, 관리비, 구독 서비스, 공과금 등 공동 지출이 나가요. 각자 용돈 통장, 소득 대비 각각 10% 고정이에요. 이 안에서만 개인 소비를 해야 하고 초과 지출은 안 돼요. 나도 버니까 얘 심리를 구조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 투자 통장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설정해요. 생활비보다 저축이 먼저 나가야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쓸 돈만 남기는 구조가 돼요. 이 세 통장이 명확하게 분리되면 이번 달 왜 이렇게 썼지를 일일이 추적하지 않아도 저절로 통제가 되는 구조가 생겨요. 세 번째 해결책은
맞벌이의 가장 큰 무기를 쓰는 거예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2배로 받는 거예요. 맞벌이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으니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2명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외벌이 가구랑 비교하면 혜택이 2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자료 기준으로 부부 각각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씩 넣는 거예요. 월 75만 원이고 부부 합산 월 150만 원이에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분 합쳐서 1,800만 원인데 소득 4,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297만 원이 돌아와요. 1년에 297만 원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건 저축이지 소비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 덤으로 세금까지 돌려받는 구조예요. 특히 지금 당장 저축 여력이 빠듯한 분들이라면은 이 297만 원이 다음 해 재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맞벌인데 돈이 안 모이는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소득이 1.7배 늘어나면 지출 구조도 자동으로 팽창하거든요.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예요. 그래서 구조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한 명 월급은 통째로 저축과 공동통장과 개인용돈 분리, 그리고 부부 연금 세액공제로 연 최대 297만 원 환급. 이 세 가지가 맞벌이 가구에 맞는 방어형 재테크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저녁 배우자랑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명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같은 처지의 동료로서 먼저 찾아보고 정리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볼게요.